네, 9월 1일 목요일 김영미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통해서 오후장 대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벌써 9월이 왔다 싶으면서 밖이 선선한데 하반기 또 우리 주식농사 잘 지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기에는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이 워낙 빠지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오늘 영향 받으면서 같이 또 하락하고 있는데 이렇게 미국 증시 하락세가 심상치 않은 이 현상 어떻게 해석해 볼 수가 있을까요? 오늘 9월의 첫 영업일이잖아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올해도 3분의 2가 벌써 지났어요. 이제 3분의 1 정도 남았는데 남은 이제 하반기 시장 동안에 뭔가 이제 역전의 발판을 좀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미국 증시가 4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하락 음봉을 맞고 있어요. 네. 뭐 하락을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단기적으로 낙폭이 꽤 크잖아요. 결국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지난주 잭슨 홀 미팅 때 연설의 후폭풍이 아직도 좀 이어지고 있다. 내년이 되면 기준금리가 분명히 4% 위로 올라갈 거거든요. 네. 그 4% 위의 수준에서 거의 내년 연말까지 금리를 유지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우려들이 좀 나오면서 미국 시장은 계속해서 좀 긴축에 대한 악재를 반영을 좀 시키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시간의 시장에서도 나스닥 선물 지수가 1% 넘게 빠지고 있는데 요건 또 미중 갈등 때문이죠. 엔비디아가 중국에다가 반도체 이제 수출 못하게 이제 금지를 하겠다 이러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이제 빠지면서 같이 좀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 국내 증시가 어제 그저께 시장 흐름이 사실 선물 같은 흐름이었던 거예요. 미국장이 계속 빠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1,350원을 뛰어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상당히 견조하게 좀 잘 버텼잖아요. 근데 오늘은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의 이제 2년물 국채금리와 10년물 국채금리가 또 눈에 띄게 상승을 좀 하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다시 오늘 연준 고점을 또 넘어갔거든요. 맞아요. 1,353원을 지금 튀어넘고 있잖아요. 결국은 환율에 대한 민감도가 계속 좀 강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어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시장을 좀 방어해주는 모습이었잖아요. 원달러 환율이 어제 장중 고점 대비하면 고점 대비해서 거의 10원 가까이 어제는 빠졌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늘어났었고 오늘은 정반대로 오히려 이제 원달러 환율이 다시 연중 고점 위로 이제 치고 올라가면서 오늘은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대규모의 이제 매도를 좀 하고 있다. 역시나 우리 시장이 속된 말로 뭐 용가리 통뼈가 아니잖아요. 우리 시장이랑 미국 시장이랑 계속 좀 커플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간 미국 시장이 이제 급락한 부분에 대한 시장 반영을 우리 시장도 좀 하고 있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장이 있잖아요. 이상하게 이유가 없는데 자꾸 올라가는 게 더 위험한 거예요. 사실 8월 시장, 7월 시장이 그랬거든요. 이유 없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뭔가 이제 심각한 악재가 딱 대두가 돼버리니까 그에 따른 후폭풍으로 가격 조정도 더 심해지는 거거든요. 우리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에 상당히 좀 강한 상승을 좀 보였다가 오늘 좀 되돌린 구간 되돌림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이유는 결국 이제 미국 시장과 좀 동조화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긍정적인 부분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이번 주말에 고용지표가 발표가 될 거거든요. 근데 고용지표가 지금 시장 예상치, 월가 예상치가 한 30만 건 이상 신규 고용이 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 수치는 저는 10만 건 조금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고용 쇼크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네. 그러면 또 어떤 얘기가 나올 수 있냐면 아니 고용이 이렇게 벌써 둔화되고 있는데 연준이 그렇게 미친 척하고 계속 금리를 올릴 수 있을까? 실제로 우리 국내의 모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한 명이 지금 중요한 건 잭슨 홀 연설 미팅 때 했던 얘기가 아니라 7월 FOMC 끝나고 나서 발표된 성명서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제가 잭슨 홀 미팅 하기 전에 무슨 말씀을 좀 드렸었냐면 이건 무슨 정책 결정을 하는 자리가 아니다. 네. 경제 상황을 그냥 진단을 하고 지금 미국 경제에 맞는 정책이 어떤 것일까를 토의하는 거, 고민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정책적인 구속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했던 얘기보다는 7월 FOMC 때 했던 얘기가 훨씬 더 좀 중요하다. 완화적인 제스처를 취할 수 있다는 거.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아니 7월 달 FOMC 끝나고 나서 잭슨 홀 연설하기까지 한 달 정도밖에 안 걸렸잖아요. 근데 한 달 만에 완전 다른 사람이 돼버렸어요. 갑자기 80년대 무슨 볼커 의장 얘기까지 해가면서 자기가 이제 인플레이션 파이터가 될 것처럼 이제 자처를 했거든요. 수요를 억제해서까지도 지금 인플레이션을 차단해야 된다는 걸 강조를 했는데 7월 달에는 뉘앙스가 완전히 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9월, 10월 지나서 물가가 만약에 지금 수준보다 더 떨어진다.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다시 급락하고 있고 네. 국제유가 80달러 아래로 또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물가가 다시 떨어진다라고 하면 연준의 스탠스가 또 바뀔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이제 잭슨 홀 연설의 여파가 미국 시장을 이제 좀 영향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번 주말에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면 또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도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해두시면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시장이 조정이 들어올 때 급락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보다는 그때 빨리빨리 종목 교체를 하고 어떤 종목이 움직일지 준비하는 자세로 시장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남은 오늘 오후장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오후장 원포인트 전략 한 줄평으로 남겨주시면요. 네, 좀 식상한 원포인트 전략일 수 있는데요. 3분기 실적 벌써부터 좀 주목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딱 한 줄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3분기가 끝나려면 9월이 또 지나야 되잖아요. 네. 실적 발표는 10월이나 돼야 하는데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오히려 저평가된 종목들에 대해서 기관 외국인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처럼 좀 흔들리는 시장일 때는 우리가 좀 기본으로 돌아가서 3분기 때 많은 기업들 실적이 지금 감익되고 있거든요. 컨센서스가 다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거꾸로 3분기 때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지금과 같은 시장의 변동성을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컨셉으로 벌써 3분기 실적에 주목을 한다. 이렇게 한 줄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뭐 시장이 조정받을 때는 믿을 거는 실적뿐이다라는 말이 이렇게 와닿는데요. 네. 벌써부터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로 뭐 외국인의 수급 또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후장에서도 실적, 3분기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영민 매니저께서 편입해 주셨던 종목들 한번 리뷰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먼저 8월 9일에 편입했던 코스모화학부터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지수 흐름과 상관없이 이 종목은 뭐 연일 지금 최고가 경신하면서 맞아요. 오늘 이런 시장에서도 지금 2%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트렌드라는 게 사실 지금은 2차 전지 소재, 폐배터리, 그리고 뭐 방산 이런 종목들 쪽으로 워낙 많은 수급이 좀 쏠려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직관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게 시장이 이제 강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걸 뭘 찾으려고 하니까 아우, 너무 복잡하고 모르겠다. 고용 지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금리를 얼마나 올릴지도 모르겠고 그냥 다른 거 따지기 싫으니까 지금 강한 종목을 그냥 계속해서 매수하는 이제 그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코스모 화학이 오늘 고점 대비해서 무려 이제 33% 정도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자리에서 이제 공략을 했는데 한 3주 만에 벌써 이제 3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어저께 말씀드렸던 이제 덕산 테코피아 아쉽게 이제 매수 체결은 안 됐지만 덕산 테코피아도 전해액과 관련된 이슈 그리고 미국 공장에 대한 이제 투자 이런 얘기가 이제 좀 부각이 좀 되면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오늘 목표가를 그냥 훌쩍 뛰어넘었거든요. 장중에 오늘도 지금 10%가 넘게 급등을 했고 어저께는 장중에 27%까지 급등을 하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위치가 뭐 높은 종목이건 낮은 종목이건 지금은 재료에 대한 민감도가 가장 높은 쪽이 어찌 보면 2차 전지 소재 쪽 이쪽이 가장 좀 민감도 있게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덕산 테코피아 같은 이런 후속주들을 또 계속 찾아내는 과정 그런 게 이제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코스모 화학 한번 리뷰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은 7월 11일에 편입했던 TLB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IT 섹터들이 부진한 상황에서도 이 종목만큼은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네. 보여줬는데 이 종목은 지금도 20% 수익이 나는데 좀 더 들고 가볼까요? 사실 이제 7월 달에 말씀드린 IT 종목 중에 네. 수익 나고 있는 종목은 거의 뭐 이 종목하고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뭐 SNS텍 정도 그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그만큼 IT 종목들이 되게 좀 힘든 상황이었는데 TLB는 이제 기판 만드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나 요즘에 이제 아주 좀 핫한 FCPGA 쪽 말고 사실 이 TLB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이제 낸드나 D램 쪽에 이제 좀 치우쳐 있는 그런 매출 구조가 오히려 이제 불황을 좀 이길 수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다라는 걸 설명을 좀 드렸던 기억이 나요. 목표가 뭐 훌쩍 뛰어넘고 오늘 45,000원까지 지금 넘어가면서 한 20% 정도 수익이 좀 나고 있는데 한 달도 더 지난 이 종목을 뭐 지금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아니라 네. 반면에 지금 TLB는 추세가 상당히 좀 좋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심텍이라든지 대덕전자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어려웠단 말이죠. 코리아 서키트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오늘은 이제 조금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 코리아 서키트, 심텍, 대덕전자 이런 종목들을 사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긴 한데 뭐 워낙 기판 종목들 좀 자주 말씀드렸었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워낙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TLB를 좀 리뷰해드리는 겸 해서 이 기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전망을 말씀드리는 거고 실제로 지금 어제부터 JP모건 창구에서 반도체 기판 종목들을 그냥 싹 쓸어 담고 있어요. 이게 뭐 공매도에 따른 쇼커버일지 아니면 신규 매수가 들어오는 거일지는 뭐 지나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가장 많은 매도를 했던 JP모건 창구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기판 종목들을 딱 찍어놓고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제도 대덕전자를 지금 JP모건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샀고 여러분들이 지금 HTS 보고 계신 분들은 대덕전자, 심텍, 코리아 서키트 한번 보시면 매수상에 전부 JP모건 창구에 다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러네요. 가장 많이 매도를
했던 JP모건 창구가 매수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건 이제 외국인들은 이제 투매가 끝나고 손바뀜이 시작되기 시작했다. 이런 이제 신호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3분기 실적 시즌을 아직 많이 남겨놓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워낙 뭐 급하게 올라가는 성일아이텍, 코스모학 이런 종목을 나는 매수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역발상으로 소외되고 있는 업종이긴 하지만 3분기 때도 오히려 이익 모멘텀이 더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잖아요. 심텍, 코리아서키트, 대덕전자, 뭐 해성DS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가시는 것도 오늘 오후장에 좀 중요한 좀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기판 관련 종목들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시간 관계상 일단 오늘 우리가 오후장에 주목해봐야 될 오늘의 하이라이트 시간이죠. 네. 원샷 원킬 종목. 혹시 그 원포인트 전략으로 3분기 실적 기대감 그렇죠.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그런 실적 기대감 있는 종목인가요? 보통 네, 실적 얘기를 하면 좀 지겨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꼭 실적이 좋다라고 해서 지겨운 종목들이 아니거든요. 그쵸. 오늘 제가 두 종목 꼭 주목을 하셔야 될 종목 준비를 해왔으니까 네.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네. 번째 종목은요. 41,400원에 에브리봇이라는 종목을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로봇 관련주인데 실적 이렇게 이제 갸우뚱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왜 제가 에브리봇을 실적 관련해서 주목해야 되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는지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브리봇이라는 회사가요. 상당히 중요한 기술을 많이 갖고 있어요. 레이더 많이 들어보셨죠? 네. 레이더, 라이더. 이게 자율주행을 할 때 어찌 보면 신호를 주고받는 통신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레이더, 라이더에 대한 센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스마트 매핑 기술. 스마트 매핑 기술은 자율주행에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핵심 중의 핵심 기술이거든요. 그 스마트 매핑 기술을 가지고 있는 로봇 전문 기업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게 그야말로 4차 산업의 이제 핵심적인 기술 융복함 산업이잖아요. 에브리봇이야말로 이런 4차 산업의 이제 핵심적인 기술을 융복합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이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빅데이터, 바로 스마트 매핑 기술을 만들려면 빅데이터 기술이 없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레이더, 라이더 센서가 있어야만 자율주행이 이제 구동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원천 기술을 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냐면 바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 정말 많이 쓰는 로봇 청소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맞아요. 네. 에브리봇이 삼성전자, LG전자 다 제치고 우리나라의 로봇 청소기 업계 점유율 지금 1위, 무려 35%를 지금 점유하고 있는 업계 점유율 1위 업체고요. 세계 최초로 바퀴가 없는 자율주행 로봇 청소기를 개발한 회사예요. 보통 이제 이 그 로봇 청소기가 바퀴가 있는 것 같은 맞아요. 경우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바퀴에 자꾸 먼지가 끼어요. 그리고 턱을 넘어가거나 이럴 때 이 바퀴 때문에 못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기술을 구현을 했냐면 바퀴 없이 굴러가는 로봇 스핀이라고 하는 이제 제품을 출시를 했는데 그 이제 로봇 청소기에 보면 우리가 보통 이제 먼지를 흡입하는 거 외에도 요즘에는 걸레질까지 자동으로 되잖아요. 그 걸레질이 돌아가는 모터가 자율주행 이제 구동 바퀴 역할을 같이 하면서 로봇 스핀 기능을 이제 실현을 한 거거든요. 아마 이 제품을 쓰고 계신 분들도 정말 많이 쓸 거예요. 그 쓰고 계신 분들은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쉽게 이해되실 텐데 라이더 센서를 고속으로 이제 360도 회전시켜 가지고 전방의 장애물을 거리를 측정하는 기술. 이게 바로 이제 스마트 매핑 기술이거든요. 그 매핑 기술을 접목을 한 스마트 로봇 청소기를 개발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실적 얘기를 제가 하고 있잖아요. 이게 유통 채널이 워낙 좀 다변화되면서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정말 많은 이제 홍보가 되면서 하반기 때부터는 실적도 정말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졌고 지금 제가 로봇 청소기 시장의 35%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더 중요한 건 우리나라 전체 가구가 100개라면 로봇 청소기를 쓰고 있는 가구가 몇 가구쯤 될까요? 로봇 청소기요? 거의 한 50% 요즘 이상 쓰는 것 같아요. 많이 쓰는 것 같죠. 근데 실제로 집계를 해보면 100가구 중에 10가구 정도밖에 안 돼요. 아직 많이 남았죠. 네, 보급률이 얼마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점유율이 35%나 되는데 지금 보급률이 10%밖에 안 되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시장에 100가구 중에 50가구가 써야 되는 시대가 저는 분명히 온다라고 그쵸. 보거든요. 네. 그때가 되면 엄청난 매출 성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삼성전자의 이제 한종희 DX 부문 부회장이 스페인에 지금 출장을 가 있거든요. 거기서도 지금 로봇과 메타버스 육성을 해야 되는 걸 아주 강조를 좀 많이 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올해 2월 달에 바로 이 에브리봇의
부사장으로 취임한 분이 삼성전자의 생활가전 부문에 근무했던 김영태 상무가 에브리봇의 부사장으로 취임을 했어요. 그럼 이제 이 로봇 관련된 산업과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또 적극적인 투자를 좀 많이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와 관련된 이제 수혜주로도 에브리봇이 주목을 좀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주가는 두 번의 이제 단기 고점이 좀 나오면서 최근에 뭐 무상증자 이슈도 있었고 몇 가지 좀 논란이 있었거든요. 에브리봇이 이제 무증을 발표를 했는데 원래 100% 무증인데 이걸 200% 무증으로 잘못 발표를 했다가 또 많은 원성을 좀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가치만 보고 충분히 저는 좀 투자를 좀 해봐야 되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오늘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41,4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47,000원 딱 전고점 47,000원까지 한번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36,000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에브리봇 무선 청소기, 로봇 청소기가 핫해가지고 네. 네이버 쇼핑몰에서 아, 한번 그래요? 네, 가격이 LG나 뭐 삼성전자보다 괜찮길래 한번 맞습니다. 눈여겨봤었는데 가격은 저렴하지만 네. 가성비가 요즘에 훨씬 짱이라고 더 뛰어난 하더라고요. 거죠. 네. 네. 아마 저도 3분기 실적에 좀 기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에브리봇 오후장에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두 번째 종목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요것도 좀 이제 실적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3분기 실적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 3분기 실적이 어떨지 모르잖아요. 미리 이제 실적이 좀 좋아질 만한 종목을 선점하는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32,150원 현재가로 이노와이어리스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코스닥 지수가 지금 현재 1.5% 빠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업종별로 보면 오히려 가장 강한 업종이 5G 업종이에요. 저희 아까 오프닝, 생쇼 오프닝 때 한번 짚어봤어요. 아, 그래요? 네. 이 5G 업종 중에 KMW, 뭐 맞아요. 에이스테크, 오이스솔루션 뭐 이런 종목이 다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왜 그러면 하필 오늘처럼 이렇게 급나가는 시장에 5G 종목이 강할까? 첫 번째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요. 상반기까지 너무 안 좋았거든요. 2분기 때까지는 다 실적 안 좋았다라는 게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고도 남았다. 악재는 이제 다 털어냈죠. 그러면 3분기 때 턴어라운드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가장 좋아하는 게 턴어라운드라 그랬잖아요. 적자였던 기업이 흑자 전환하는 거. 그걸 가장 좀 보고 싶어하는 재료라고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고요. 또 하나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어제 이제 장이 끝나고 뉴스 보도가 나왔던 게 이재용 부회장이 영국에 출장 간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영국으로 이제 출장을 가서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순방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가장 먼저 이제 영국으로 가는 이유가 뭘까? ARM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가온칩스라는 종목이 장 초반에 상당히 좀 강하게 급등을 했는데 그건 이제 삼성전자가 ARM 지분을 투자할 수 있다 혹은 M&A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오늘 가온칩스 주가가 장 초반에 상당히 좀 강하게 급등을 좀 했었거든요. 영국에 가는 이유는 명확해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ARM 지분 추가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가는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건 분명한 이제 확실한 재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제 영국 쪽으로 가는 이유가 5G. 삼성전자가 지금 또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5G를 뛰어넘어서 mmWave, 이 6G에 대한 투자를 또 선점하려고 지금 삼성전자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영국 쪽에서 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 또 5G예요. 그래서 오늘 아마 이 두 가지 실적과 이재용 부회장의 출장, 해외 투자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으로 5G 종목들이 뭐 예외 없이 지금 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특정 종목으로 지금 수급이 몰리는 게 아니라 5G 종목들은 오늘 시장 약한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뭐 한 3%에서 5% 가까이 지금 다 올라가고 있고요. 그중에서 이제 가장 좀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노와이어리스다. 이노와이어리스는 스몰셀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요 스몰셀이 5G에서 6G로 가는 가장 좀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37,000원 정도 말씀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27,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거의 유일하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 업종이 5G 업종인데요. 외국인의 수급도 연속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이 점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노와이어리스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무료 방송은요? 네, 오늘은 저녁 8시에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 드릴 테니까 또 시장 겁먹으신 분들은 반드시 제 무료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시장 방향성 그리고 종목에 대한 코멘트 꼭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녁 8시 김영민 매니저의 무료 방송도 함께 해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